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좀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일단 먼저 번에는 제가 이제 1강, 제 1강에서 블로그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좀 드렸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좀 앞서서 쭉 드렸어요. 제목을 한번 쭉 볼까요? 제가 이제 블로그 1강에서는 블로그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잡아드렸고요. 일단 블로그가 뭐야? 블로그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하면서 알아둘 용어와 개념 정리도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삼위일체, 삼양일체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개념을 잡을 것인가, 컨텐츠와 자기개발과 수익화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운영 스타일, 블로그는 어떤 운영 스타일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저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불이 되면 하루 방문자가 10,000명이 되는 블로그가 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블로그의 운영 전략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 전략에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 전략, 차별 전략, 집중 전략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알다가 모를 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내 블로그에 실질적으로 독자가 된 콘텐츠 소비자가 될 사람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왜 그 소비자, 독자에 대한 생각을 고객 여정 맵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까지 해서 1강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1강은 전체적으로 보면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꼭 블로그가 아니어도 뭐 유튜브가 되었던 다른 컨텐츠 SNS가 되었던 SNS 플랫폼들을 선택할 때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우리가 골똘히 좀 해야 되고, 어떤 질문들을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 2강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약간 실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강, 3강에서 실전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3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여러분들 100일 도전, 이 무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100일 도전을 할 거예요. 100일 도전. 100일 도전이 들어가면 이제 습관도 약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습관에 관한 것들도 좀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블로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블로그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블로그 성장 모임이죠. 블로그 공부 성장 모임. 그래서 블로그 상위 1%의 비밀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이제 일기를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특징은 뭐냐면 100일 동안 글을 쓰게 될 거예요.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 3개월이 되겠죠. 3개월. 그래서 일기 모집을 할 거고,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나중이 아니라 초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쉽게 3개월 진행하는데 1만 원을 줬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2강, 3강 이 무료 강의들을 다 듣고 나면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2강에 대한 강의 약간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이제 간단한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과 메모의 힘. 자,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해요. 기록과 메모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블로그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처음엔 메모의 방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를 한다라는 건 기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 스스로 저를 개발을 하는 걸.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블로그에다 다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하고, 블로그에다가 메모를 하고, 그 과정이 발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과 메모라는 게 왜 중요한지,
왜 실질적으로 이게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이게 꼭 블로그에 적용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블로그, 퍼스널 브랜딩, 그 다음에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도 이 기록과 메모라는 건, 뭐 행동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도. 이 기록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습관, 그러니까 기록과 메모하는 습관 하나만 잘 들여도 여러분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억지로라도 습관하고 기록하는 것. 또 기록과 메모만 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기록만 메모만 해놓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나중에 가면 뒤에는 활용, 그죠? 활용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카이빙 대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단어에 대한 표현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카이브라고 하는 건 모아놓은 어떤 장소, 기록물을 이야기를 하고, 아카이빙은 그것들을 모으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빙, 이 차이가 뭐냐면, 자, 아카이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아카이브의 개념은 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무언가 모아놓은 거죠. 정보들을 모아놓은 거. 그죠? 정보가 꼭 아니더라도 블로그나 일기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카이브라고 한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모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모으는 과정. 이 모으는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어떤 개념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기록, 메모. 이게 아카이빙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과정이 좀 중요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아카이빙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단 수집을 해야 됩니다. 기록하고 메모하고 스크랩하고 이건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매일 하고 있는 세 가지예요. 일단 기록하고요, 메모하고요, 스크랩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집한 것을 자 수집을 먼저 했죠. 이렇게 수집한 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자 수집을 한 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뭘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수집한 거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평가. 이게 정말 또 중요한 건지 일단 다 모아요. 무조건 다 모아요. 그 뒤에 이게 정말 어느 정도 뭐 쉽게 얘기하면 1등급, 2등급, A, B, C로 나눠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를 평가하고 그 중에서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 자, 선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기술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메모하고 뭐 한 것들을 조금 가공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메모들을 좀 가공을 해서 놓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카테고라이징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전문 용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자, 아카이빙 쉽게 얘기하면 모은 것들을 가지고 자, 이 카테고라이징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모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한 번에 가공 과정을 걸치는 거죠. 1차 가공. 1차 가공. 자, 그러면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1차 가공이 끝나면 이 1차 가공한 것만 가지고도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콘텐츠로 만들기도 해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콘텐츠로 가공이 된 것들은 다시 가공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카이빙이죠. 아카이빙에서 쉽게 얘기하면 아카이빙이 한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얘기냐면 자, 1차로다가 자, 1차 아카이빙이 될 수 있어요. 아카이빙을 했던 거를 2차 아카이빙을 해서 어떻게 가공 뭐 3차도 가능하겠죠. 3차도 가능하면 근데 뭐 3차를 넘어가면 뭐 의미는 없으니까 1차 아카이빙을 한 걸 가지고 2차로 다 또 가공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컨텐츠는 1차, 2차 가공 모두 쉽게 얘기하면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됐냐면 하나의 주제에 맞는 탄탄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깔때기가 있어서
깔때기에다가 아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카이빙을 하는 거예요. 아카이빙을 막 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제가 된, 깨끗한 물이 된, 여과가 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쌓이기 퇴적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모여진 건 여기에서 하는 것도 이것들을 다 해서 정제를 해서 요것만 요 상태로만 컨텐츠를 만들지 말고 이것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으니까 컨텐츠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아카이빙, 카테고라이징, 그 다음에 아카이브. 자, 어디엔간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 좀 여러분에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5분이 다 됐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를 완전히 완성 단계, 발표 단계. 자, 여기까지 간 뒤에 보통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책으로 종이책을 쓰고, 종이책, 전자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아카이브 하는 것. 이것을 사실은 대부분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굳이 이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죠. 굳이 이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이 블로그, 아까 블로그 상위 1%, 블로그 탑 1000 이런 것들이 되어가는 과정, 만들어져 가는 과정도 충분하게 어떻게 아카이브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아카이브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컨텐츠도 가능하다. 물론 아까 같이 좋은 A급, B급, C급의 컨텐츠가 있겠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라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일단은 오늘 2강 첫 번째 시간은 이 기록과 메모의 힘, 그다음에 아카이브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메모를 해서 기록하고 메모는 하는데 그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 어떤 개념으로 써먹을 거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영상을 찍던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룰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2강 두 번째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